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타기 해서 사고팔고, 옆에 48이라고 적어놨는데 사고팔고 줄여서 48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8이 방법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 물린 종목, 내가 조금 손실보고 있는 종목을 사고팔고를 반복을 해서 사팔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오늘 강의 내용이 초보자분들이 그냥 마냥 쉽게 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초보자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나 이걸로 모든 종목 다 탈출해야겠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강의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하지만 알고 있어서 절대 손해볼 건 없다.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판단이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면 분명히 이 기법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상향도 하겠죠, 종목을. 근데 내가 종목을 잡다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분명 이런 상황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인 건 알아요. 전제 조건은 항상 이거예요. 좋은 종목인 건 알아요.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재무제표가 좋다든지, 아니면 테마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뜰 수 있다든지, 또는 거래량이 워낙 잘 받쳐주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 좋은 종목인 건 알아요. 분명 등락폭도 나오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올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 구간까지 오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좋은 종목이라서 나중에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 라인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서 빠르게 탈출한 다음에 이 자금들을 다시 한 번 더 물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통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그냥 음봉만 내려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이 48, 사고팔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구간대들은 첫 번째로는 요 구간, 두 번째로는 요 구간입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우리가 48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요 하락 구간에서 첫 번째 전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오늘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밑에다 써놓을게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써놨죠, 메모장에. 1000만 원 투자를 가정한다 했을 때 이 종목을 이미 내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대응해야 될 거, 물타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 비중이 1000만 원 자리에서 더 이상 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반등 나와서 올라왔었을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비중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번, 눌러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내가 한번 매도를 할 거다. 그 비중은 30%든, 예를 들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만들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를 일단 먼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중수 이상의 분들은 500만 원 가정을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매도를 하라. 어디서? 눌러주고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첫 번째 반등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비중이 늘어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중을 줄이고 다시 늘렸을 때 앞전에 있는 비중보다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분할 매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추가 매수, 물타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평단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평단을
낮춰놓고 평단을 내리고 비중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평단을 확 낮추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다? 평단 때문에 그래요. 평단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눌러주고 하락 구간에서 내려오고 반등 나고 내려오고 반등 구간. 보통 처음 구간 때는 버리기 마련이에요. 왜? 여기서 하기 힘듭니다. 보통 이 구간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20% 이상, 10% 이상 빠졌을 때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구간은 여기 구간대가 아니라 여기 구간대가 됩니다. 대략. 또는 여기 구간대. 내가 판단가보다 싸게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한다 생각하세요. 어디서?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팔고 여기 위에 구간에서 팔고 내려오고 반등 나올 때 사다 오면은 우리가 벌 수 있는 차익은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내가 300만 원 정도를 털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300만 원 정도. 위에서 300만 원 털고 밑에서 다시 300만 원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1%든 2%든 3%든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털어요. 얼마큼? 이 300만 원만큼. 자, 벌써 여기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 뭔 소리야. 자, 위에서 300만 원을 팔고 밑에서 다시 300만 원을 사고 그러면 올라와서 다시 300만 원을 팔고 이게 뭔 소리지?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쨌든 첫 번째는 손절이 나가고 나서 두 번째 팔아도 무조건 손절이 나갈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손실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평단이 낮아진 것 뿐이지 내가 수익을 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평단을 가지고 있던 비중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0원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5,000원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 이 5,000원 구간이 반등 나온 구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300만 원을 털고 700만 원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00만 원을 가져가고 300만 원을 손절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4,900원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900원. 얼만큼? 300만 원만큼. 그러면 내 비중은 어떻게 되겠죠?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에서 5,000만 원 됐었을 때 한번 털고 300만 원을 털고 다시 4,900원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나간 금액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꼭 뭐해라? 메모하세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손절이 한 400만 원 나갔다고 가정할게요. 400만 원. 400만 원 손절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만 원을 메모장이나 아니면 엑셀 같은 데다 적어 놓으세요. 1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1번 첫 번째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400 17만 원 손절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기입을 계속 해놔야 내가 나중에 수익 보고 탈출하는지 손실 보고 탈출하는지 이게 체크가 됩니다. 417만 원 손절. 두 번째도 똑같이 방법했다면 두 번째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정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10,000원에 사고 5,000원이 됐었을 때 한번 팔고 다시 4,900원이 됐었을 때 사고 1,000만 원 맞췄죠? 여기서 5,000원이 되면 다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큼 팔까요? 여기 위에 했던 300만 원만큼 700만 원에 다시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3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4,900, 이 만원대 있던 주식이 4,900원대에서 평단을 한번 낮췄기 때문에 평단이 아마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서 팔았죠. 5,000원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현금이 300만 원이 남아요. 4,900원이 된다든지 4,800원이 됐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사게 되면 또 평단은 낮아져요. 그거보다 올랐을 때 팔면 현금이 또 남겠죠. 그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씩.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평단이랑 이 비중들을 계속 내가 컨트롤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만큼 내 평단도 낮춰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아까 어디였어요? 우리 계단식 하락 내려오고 나서 다음이 어디? 박스권. 그 다음에 어디? 박스권. 초보자분들은 여기 이 계단식 하락에서 평단 조절이 어려우면 박스권부터 들어가면 돼요. 자, 박스권, 여기서 내가 평단을 10,000원대에서 들고 있다가 계단식 하락 때 평단을 6,000원까지 내렸어요. 근데 현재 주가는 예를 들어서 4,000원이에요. 내가 10,000원대에서 들고 있다가 6,000원이 된 거니까. 10,000원대 있었보다는 손실이 많이 줄었겠죠. 현재 실현선으로 현재 지금 잔고 평가 잔액으로 찍혀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박스권 자리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내 평단 관리를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박스권 자리에서 박스권 매매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자리에서는 체크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에 들어가서 고점 자리에서 팔고, 앞전 고점 자리 평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밑에 사서 위에서 팔고, 밑에 사서 위에서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단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나요? 쉽게 지금 보면은, 자, 하락 구간까지는 우리가 평단을 낮추기용으로 많이 썼다면 이제부터는 평단을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인다 보시면 돼요. 박스권 안쪽으로. 최대한. 이 박스권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던 이유가 1,000만 원을 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500으로 나누면 돼요. 들고 있는 거 500, 터는 거 500. 그래서 500만 원 들고 있으면 500만 원 털고, 밑에서 고점에서 500만 원 털고, 내려오면 다시 500만 원 사고, 고점에서 500만 원 털고, 내려오면 500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평단을 계속 낮춘다. 자, 그렇게 해서 평단을 내가 박스권 안쪽까지 들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권 자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가정하고, 위에는 6,000원, 아래는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 평단이 5,000원이 됐습니다. 이 박스권 자리까지 들어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내가 털고 나야 될 자리는 보합 자리가 아니에요. 보합 자리에서 털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 거냐? 내가 지금까지 손절하면서 써놨던 이 금액들 있죠. 옆에 써져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냈을 겁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내가 손절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정도가 돼요. 총 다 이 평단을 낮추면서 썼던 손절 금액이 500만 원이다. 총합이. 그럼 마지막에 내가 먹고 나와야 될 건 500만 원이에요. 왜? 그래야 손절했던 금액들이 마지막에 맨징이 되고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고생했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수익 보고 나온다 라고 하려면 500만 원보다 더 먹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동안 손실 본 금액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내려올 때 사고 팔고 번복해서 평단 낮추고, 여기서 박스권 자리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평단 낮추고, 마지막에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익절 한번 하고 내려오고 다시 사고 위에서 팔고, 요거 반복해서 손절 금액 500만 원 이상 렌징하면 수익을 보기 편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는 하락하고 박스권 자리까지만 왔는데도 평단이나 우리가 들고 있는 금액보다 좀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서 내 평단까지 와야 탈출할 수가 있겠죠. 또는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세게 들어가서 내 평단을 확 낮춰주고 올라왔을 때 팔아야겠죠. 이 방법은 내려오고 박스권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생각하면 기간은 확실히 많이 줄어요. 근데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뭐라 얘기했죠? 초보자분들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세요. 처음은. 우리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회비용을 잡는 방법입니다. 고수분들은 사고 팔고 물타기 강력하게 해서 대응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고점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서 고점에서 매수해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5년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해서 5년 걸릴 거 진짜 1년, 2년 만에 탈출하고 나오면 3년 동안 내가 보고 있을 만한 계좌에 찍히는 마이너스를 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락 구간과 박스권 구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내가 초보 때 물렸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초보 때 물렸던 종목을 나중에 중고수가 되었을 때 이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를 깔아드렸죠. 어떤 종목? 우리가 진짜 잡주, 그 다음에 정말 뭐 이상한 안 좋은 종목, 맨날 유상증자하고 감자만 때리고 이런 종목 말고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 했을 때도 시설 투자 이런 거 많이 하고 호재 많이 터지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호재 터져가지고 막 쫙쫙 올라왔을 때 내가 고점에서 좋은 종목에 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간들을 단축한다. 탈출하는 시간들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탈출하면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도 이런 기법들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초보자분들께 중요한 거, 내일 당장부터 이 기법 사용해요? 아니에요. 내일 당장부터 이 기법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 내가 지금 초보지만 나중에 하락 구간과 박스권 구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내가 초보 때 물렸던 종목을 이런 방법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 그냥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이 기간 대신에 나는 내려오다가 박스권 자리가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탈출할 거야 라는 방법을,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늘 내용들 잘 기억해 놓고 그쵸? 우리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를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만드는 거. 그냥 수익 보고 잘 팔고 약손실 구간에서 잘 팔아서 잘 탈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내가 초보 때 물렸던, 어쩔 수 없이 물렸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중고수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